이제 2023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쯤 되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같은 고민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내년 기초연금에 대한 걱정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준비할 때 꼭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간 받아왔던 기초연금도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도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기초연금 준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금융소득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과연 내 통장에 얼마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얼마가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금융소득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기초연금 신청 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6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기초연금은 2023년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현재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을 매달 25일에 지급받는 연금인데요. 2024년에는 이보다 3% 정도 더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확정된 내용이고요. 기초연금 조건을 계산할 때 통장 잔액, 보험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 여러가지 재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기초연금 기준에 부합되었을 때 기초연금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여러 기준들은 대부분 고정이 되어 있어 계산하기 편하지만 유동적인 금융소득 중 은행에 예치된 돈들은 계산하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소득 중 은행에 예치된 돈이 과연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첫째는 그때그때 입출금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기준인데요. 이런 통장은 3개월 동안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둘째는 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 목돈을 저축해놓고 이자를 받는 저축통장인데요. 이런 통장은 재산을 조사할 때 최종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통장 외에도 주식계좌나 보험증권, 채권 등이 있는데 오늘은 통장에 있는 현금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각각 한 번씩 1년에 총 2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에 수급 자격 조건이 안 돼서 탈락하실 수도 있지만 매년 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니 매번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간단한 내용 알아봤고 지금부터 과연 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근로소득도 없는 오로지 금융소득만 가지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에 현금 1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생활하면서 품위유지를 하거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생활비용 등의 이유로 2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럼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8천만 원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공제된 2천만 원이 제외된 8천만 원을 소득 환산율이라는 금액으로 4%만 연소득으로 잡게 되는데요. 계산을 하면 8천만 원의 4%가 320만 원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8천만 원에 대한 4%, 3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6만 6천 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자 소득이 잡히게 되는데요. 은행 적금 이자가 5%라고 한다면 은행 적금 이자 1억 원에 대한 5%는 500만 원이고 12개월로 나눠주면 약 40만 6천 원입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은 4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남은 이자 소득은 37만 6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원금 1억 원에 대한 소득은 월 26만 6천 원, 이자 소득은 37만 6천 원으로 계산이 되죠. 이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면 약 64만 2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의 상황에 맞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계산해 보시면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단독가구인 경우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대상자가 되시고 부부가구인 경우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월 323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십니다. 요즘 자유 입출금 금리는 0.1%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단순하게 다른 재산이 없이 현금만 가지고 추정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단독가구의 경우 통장에 6억 원 정도 있어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고 부부가구의 경우 통장에 9억 원 정도 있어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다른 기준 조건은 빼고 통장에 있는 현금만 가지고 계산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동차도 기초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소득 인정액이 100%로 반영되기 때문에 4천만 원짜리
신차 구매 시 월 소득이 4천만 원으로 책정되고 당연히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은행 계좌에 현금이 많다면 조금씩 인출 후 기초연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방법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계좌에 기록이 남기 때문인데요. 만약 조사를 하다가 현금 찾은 내역에 미심쩍은 기록이 있다면 입출금 내역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고,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자식에게 상속했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탈락은 물론 상속세까지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녀들이 용돈으로 매달 이체해주는데 소득으로 잡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녀들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으로 잡히진 않지만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용돈을 받게 된다면 계좌이체보단 현금으로 받으시는 게 더욱 유리하겠습니다. 넷째,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녀들의 통장에 나누어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합법적인 증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동안 나눠서 자녀들에게 이체한 내용이 있다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섯째,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받는 나이가 되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부부 가구이신 경우 한 분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어도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이나 보건복지부 번호 129번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꼭 미리 계산하셔서 다가올 2024년 기초연금 감액 없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